32조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나는 32억도 감이 안 오는데 부산광역시 1년 전체 예산이 15조랍니다. 15조. 15조 예산으로 도로도 깔고 보도블럭도 뒤집고 다시 깔고 뒤집고 다시 깔고 공무원분들 월급 주고 그러는 예산이 1년에 15조입니다. 그러면은 32조면은 부산광역시 2년 전체 예산보다 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액수를 그대로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난 2019년에서 2024년 약 5년에 걸쳐 가지고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바로 32조입니다. 5년 만에 32조를 들여부었어요. 바로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5년간 태운 예산이 32조입니다. 그러면은 32조라는 돈을 썼으면은 당연히 노숙자들이 줄고 중독자들은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죠? 아닙니다. 32조라는 피 같은 세금을 태우는 5년간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가 줄어들기는 개뿔이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가 18만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요. 18만 명이면 경기도 안성이나 충남 서산 총 인구 사이즈 규모예요. 그러니까 충남 서산 인구의 사람들이 노숙자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그냥 수치상으로 제가 느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대도시들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노숙자들 텐트가 거리를 점령했고 LA의 스키드로나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도 노숙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약 중독자들이 여기저기 싸놓은 배변 찌린내가 진짜 진동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 가면은 그야말로 캘리포니아 대도시 곳곳이 거대한 야외 정신병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요, 독립적으로 봤을 때요,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GDP가 높아요,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숙자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중간에서 슈킹과 빈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5년 32조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왜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왜 해결을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르난도 밸리에 있는 파코이마 시티, 밴아이즈 우범 지역과 개토에서 사이렌 소리와 헬기 소리 듣고 살았었기 때문에 LA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고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캘리포니아 교외 지역 학군 좋은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감이 당연히 안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캘리포니아를 무지성으로 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왜 유독 캘리포니아에 노숙자들이 많은가?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네바다주 국경에 있는 그 내륙 지역, 그러니까 타호 쪽이나 매머스 레이크 이런 산맥지대, 산악지대에는 눈도 많이 오고 이러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가 밀집된 해안가 대도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캘리포니아 날씨는요, 1년 내내 선선하고 따뜻합니다. 여기가 일단 사막지대라 가지고 여름이 뜨거워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도 이제 한국처럼 이제 꿉꿉한 이런 바람이 아니고 뽀송뽀송하고 서늘서늘한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워낙 날씨가 좋다 보니까 1년 내내 길가 주변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LA나 샌프란시스코 쪽. 그런데 뭐 노숙자 문제가 무슨 날씨 탓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노숙자 문제의 발단이 뭐냐? 레이건 대통령 알죠? 레이건 대통령. 6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근데 당시 캘리포니아에 주립 정신병원이 엄청 큰 게 한 막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립병원 3개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중증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런 주립병원 샷다를 내리는 대신에
동네에서 조그마한 정신병 클리닉 몇 군데를 운영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아니 정신병원 샷다를 내리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구청장들이 계속 예산 부족 핑계 대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 이 많은 중증 정신병 환자들이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수용 인원 감당 못하고 시설이 부족해. 그래서 거리에 노숙자들을 방치하게 돼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범죄나 마약에 노출이 돼가지고 복구 불가능 상태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대도시, 예를 들어가지고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 주거지 거의 80% 부지가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놨어요. 단독 주택. 그러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한국처럼 무슨 뭐 고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못 짓게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층 집 아니면은 뭐 번글로식으로 이제 1층 집인데 전형적인 미국식 그 주택 있잖아요. 그런 것만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묶어놓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막 다세대 주택이나 다세대 이 아파트 있죠? 대단지 이런 거를 못 올려요. 왜냐하면은 단독 주택만 있으면은 공급이 제한이 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희소성이 그만큼 높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또 밑돌쇠 같이 족보도 없는 것들이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가지고 동네 물베리네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허가한다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아파트 이런 거 지어주면은 서민들 이것들 세금도 얼마도 안 내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많고 골치가 아프거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짜달실이 세금 묵직하게 내고 외관상 보기 좋은 커스코나 이런 대형 쇼핑몰 올리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재정적으로 표받기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이게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CEQA라고 해가지고 환경품질법이라고 있어요. 건설업자들이 주택 단지를 이제 지으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설회사 상대로 환경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주거단지, 주택단지 지으러 들어온 업자들이 몇 년간 소송전을 치르면서 공사 진행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 장비나 건설 비용 이런 거 다 대출받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출받고 빌려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건설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자만 세워라 내워라 타들어가는 겁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뿐입니까? 캘리포니아는 뭐 에너지 효율 규제, 내진 설계, 뭐 깝깝한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공사 완공을 못하고 발을 빼거나 아니면은 집을 완성을 해도 건설업자들이 그동안 들어간 게임값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소송 비용이라든지 손해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완성된 집값에 포함을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짬처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드럽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에서 유타는 3층짜리 단독주택 짓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린다니까 캘리포니아나 뭐 뉴저지나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저보고 사기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바깥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많죠. 뭐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거고. 아무튼 캘리포니아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이후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시작한 테크 붐이에요. 테크 붐. 구글, 애플,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메타 있죠. 메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면서 고소득 일자리가 빵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소득자들이 특정 지역에 떼걸수로 몰리니까 집값이나 월세가 단기간에 팍 치솟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아예 따라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캘리포니아에 오랜 시간 대대손손 털을 잡고 살아온 식당 종업원, 뭐 청소부, 교사, 소매상점 직원들 같이 평범한 임금을 받는 필수 노동자들이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받는데 월세는 영 대가리만큼 올라가니까 월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밀리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월세를 못 내고 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이렇게 기깔 나는 날씨, 정신병 환자 수용시설이나 예산 부족, 주택 공급 부족,
말도 안 되는 집세 때문에 결국 밀리다가 범죄나 마약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쪽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노숙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루트를 한번 잘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24년 4월에 캘리포니아에서 핵폭탄급 보고서 하나가 떨어져요. 바로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그랜트 파크스라는 양반이 캘리포니아 주 예산 장부 센터를 까고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류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간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까발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 노숙자 관련 예산을 총괄하고 감시하라고 만든 노숙자 범부처 협의회, 하여간 이마들은 이름 하나는 때깔나게 잘 지어 하여튼 간에 그죠? ICH라는 노숙자 범부처 협의회가 있어요. 노숙자 문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정부 9개 부서, 그러니까 뭐 미국은 50개 다른 나라가 합쳐져 있으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냥 정부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통부, 상무부, 주택건설부, 뭐 퇴역군인복지부, 보건의료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정부 9개 부서에 노숙자 문제 총괄 컨트롤 타워에서 노숙자 관련 예산을 쭉쭉 이렇게 뿌려줍니다. 근데 감사관 이 양반이 센터를 까본 거예요. 장부를 까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 총괄센터가 2021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돈이 어디로 쓰였고 어떻게 쓰였고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추적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완전히 중단시켰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 관련 예산 집행한 거를 아예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장부의 예산 편성 내용 기록을 실수로 안 한 게 아니고 고의로 중단한 정황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총괄센터를 떠난 수십억의 달러의 돈이 주정부 부서로 들어가고 시청, 구청으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관청은 민간 비영리단체 있죠? NGO 쪽으로 돈을 또 쏴줍니다. 그리고 NGO는 하청업체 쪽으로 또 돈을 쏴요. 이런 식으로 몇천 개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 돈이 노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를 애써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돌쇠야, 주정부가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센터를 까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미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진 국가예요. 그래서 주정부가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주정부가 일처리를 개떡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임의로 개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사퇴시키거나 처벌을 못해요. 만약에 실제로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으면은 중앙정부 수사팀인 FBI가 들어와가지고 센터를 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처럼 아예 장부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시스템이 허술해서 데이터가 없는 건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거는 주 입법부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닌데? 하고 그냥 책임 전가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맨날 트럼프가 민주당 집권주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주정부에 찔러주는 보조금 삭감하겠다고 California Governor Gavin Newsom is such a disgrace 하면서 맨날 첫날 뭐 보조금 안 준다고 의학을 죽이는 거예요. 공화당 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으로 안 맞다 이러면은 민주당 대통령이 또 공화당 주 상대로 야 너네들 보조금 안 준다 이렇게 의학을 죽이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 봐라. 트럼프가 또 우리 못 사게 군다.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노숙자 수가 많고 거리에 텐트가 넘쳐나야 그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받아내고 예산 편성을 크게 잡아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 청구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내고 새로 깔고 이러잖아요. 그게 예산이 남으면은 다음 해에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든 해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하잖아요. 뭐 버스 색깔 바꾸고 뭐 버스 전용 차선 도로 중앙에 있다가 또 가쪽으로 바꾸고 뭐 이 짓거리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정부에서 기록을 포기한 천문학적인 돈은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밑으로 흘러나갑니다. 근데 LA만 해도
이미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노숙자 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노숙자 관리국 수천 명 직원들 이제 월급이나 행사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엄청나게 닦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비영리 단체나 사설 노숙자 쉼터 운영자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돈이 쫙 뿌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슈킹해가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슈킹의 예. 제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샹그릴라 인더스트리라고 규모가 상당한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노숙자 거주 단지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이 업체에 350억을 지원금으로 찔러줬어요. 그 돈으로 노숙자들 보금자리가 지어졌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부동산 업자들 명품 시계 사고 지금 람보르기니 기름값으로 쓰고 술 사 먹고 용돈처럼 다 닦아먹었어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검찰에 기소가 되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걸로 처벌도 안 받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업자 몇 명 꼬리 자르기로 빵에 집어넣고 몇 년 있다가 풀어주고 나중에 같이 챙겨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정부 계좌를 떠난 노숙자 관련 예산이 하청업체까지 줄줄이 흘러 들어가면서 세탁이 깔끔하게 된 상태로 서로 나눠 먹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만큼 규모가 큰 텍사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노숙자 수를 인구 대비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캘리포니아는 10만 명당 노숙자 수가 464명, 텍사스는 98명이에요. 464대 98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된 노숙자가 캘리포니아 68%, 텍사스가 41%입니다. 노숙자 비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텍사스는 월세가 캘리포니아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텍사스는 휴스턴이나 달라스 이런 대도시에도 용도 지역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사스, 휴스턴이나 달라스 이런 데 뭐 인구가 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나 다세대 주택을 빠르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설 규제가 적고 일이 많으면은 업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집 하나 짓는데 뭐 7천만 원이면 땡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조그마한 소형주택을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집을 무상으로 노숙자들이나 약 중독자들한테 막 내주는 게 아니에요. 텍사스에는 이제 하우징 레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노숙자들이 이런 집을 받으려면은 기술 훈련이나 중독 치료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노숙자라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 월 30, 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거주 노숙자들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월세를 내주는 건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돈을 내면은 이거는 내가 지불한 공간이다 라는 그런 책임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명목상 그런 식으로 월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뭐 여러 부처에서 일을 갈기갈기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노숙자 한 명 한 명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가 상대적으로 노숙자 수가 적은 이유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 노숙자들 무상 주거공간 입주나 아니면은 보조금 지급 이런 거에 깐깐하게 굴고 이러니까 어차피 캘리포니아가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노숙자들이 전부 다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더 몰리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이유들을 취합하더라도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노숙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각 잡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주정부 부처 관계자, NGO 직원들, 컨설팅 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상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노숙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상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매장에 어느 정도 물건이 차 있어야 우리가 이제 매장 관리비 뭐 이런 것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숙자들이 그냥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인생에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노숙자 수레바퀴 테크에 빠진 사람들은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이용당하고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노숙자가 왜 되냐? 게을러 터졌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하숙집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가 다 차고 주변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싼 데를 얻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싼 데가 없으니까
싼 데를 찾았는데 방이 한 달 후에 이제 그 가능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 집 전전하고 밖에서 자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제 미국식 중국 음식점 가면은 돈 3,000원에 막 음식을 이마에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교 체육관 가가지고 샤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그때 제가 이제 찐 노숙자분들하고 요래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게을러가지고 그까지가 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인생에 있어가지고 선택 하나 삐끗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약이 많으니까 친구랑 이래 하다가 어울리다가 호기심에 아니면 모르고 물뽕이라든지 모르고 이거를 손을 댔다가 그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버는 돈 족족 그쪽으로 털리고, 그래가지고 방값 못 내고 집값 못 내고 그런 식으로 이혼하고 애 다 뺏기고 그런 식으로 약에 손댔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더럽게 힘들거든요. 취직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밀려나고 밀려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눈만 딱 떠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쾌락을 쫓기 위해서 뭐 약에 손댄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수를 하는데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돌아올 곳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미국에서 인생 망하는 태클을 쭉쭉 밟아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유타에도 노숙자분들 꽤 있거든요. 회사에서 봉사활동 그 팀을 꾸려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데를 제가 갔냐면은 노숙자분들 그 쉘터 있죠.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유타 지역에는 노숙자들이 그런 쉘터나 무상복지센터 이런 데서 숙식을 하려면은 일을 배워야 되거든요. 청바지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분들이에요. 헌옷 수거하는 거 이런 거 막 수거해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하는 분들, 그런 작업하는 분들 이제 사이에서 이렇게 저도 일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한순간입니다. 진짜 한순간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순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은. 진짜 그런 식으로 한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이용당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빈땅 해먹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하고, 그러고도 약에 취해가지고 좀비가 된 노숙자들하고 또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되고. 어차피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노숙자들하고 엮일 일 없습니다. 엮일 일 없어요. 그 양반들하고 같이 뭐 지하철을 탈 겁니까? 버스를 탈 겁니까? 마주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시민들만 그런 식으로 부대끼고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세금 내는 시민들만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비단 뭐 캘리포니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작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노숙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